디스포인터 이야기. 이게 아마 C++ 처음 배우시는 분들 중에서 디스포인터가 이해 안 간다고 고민하시는 분들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서 디스포인터란 휴대폰의 시리얼 번호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뭐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아이폰으로 있어요. 아이폰이 있는데 아이폰이 한 대 있어요. 그럼 아이폰이라는 게 이게 한두 대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뭐 철수 것도 있겠고요. 철수 것도 있겠고, 뭐 영희도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영희의 것도 있겠죠. 영희 거, 철수 거 나눠질 텐데, 중요한 거는 철수 거든 영희 거든 다 아이폰이죠. 이런 것은 하나의 어떤 형식인 거고요. 이런 것들은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개별, 각자죠. 인스턴스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안에 시리얼 번호가 있고 여기도 시리얼 번호가 있겠죠. 근데 이 번호라고 하는 것이 이 철수과하고 영희과가 절대로 이게 같을 수가 없어요. 이럴 리가 없고 분명히 서로 다를 겁니다. 그죠? 예, 같은 아이폰이라 하더라도 시리얼 번호만큼은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일단 디스포인터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보면 이 개별 인스턴스 각각에 대한 메모리의 주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비유적으로는 휴대폰의 시리얼 번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책에서 이제 이걸 중심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책에다가 못다한 이야기를 해야죠. 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앞서 강의하고 좀 이어서 가자면, 뭐 여기 C 테스트라는 어떤 클래스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선언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인티저랜다. C 테스트 클래스 오브젝트인 테스트의 뭐 A라는 인스턴스를 선언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근데 이 A라는 인스턴스가요, 메모리에 주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걸 Cout에서 찍어보면은 뭐 $A 해가지고 찍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 나오나. 뭐 메모리의 주소가 뭐 출력이 되겠죠. 네. 객체가 생겨났으니까 뭐 주소가 출력이 됐는데, 얘네들은 잠깐 주석으로 막아 놓을게요. 뭐 귀찮게 보니까 화면을 좀. 그러면 제가 얘는 얘고, 여기 또 다른 C 테스트 클래스 인스턴스인 B를 선언을 했다. 그래 놓고 이 B 클래스 인스턴스의 주소를 출력해 달라고 하면 이 둘의 주소는 당연히 달라요. 당연히 달라요. 이렇게. 당연히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프린트 데이터라는 함수를 만들어 놨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m_n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예제대로라면, 그러니까 C 테스트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형식이죠. 이 형식에 맞춰서 인스턴스가 나왔는데, 사실객체가 나왔는데 A도 있고 그 다음 B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A도 있고 B도 있는 건데 이 각각의 메모리에 주소가 있겠죠. 그럼 이 둘의 각각의 주소가 절대로 같을 리 없다. 이거는 좀 전에 설명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함수의 그 메서드 중에 예를 들면은 프린트 데이터라는 메서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메서드가 이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C 데이터 클래스의 프린트 데이터인데, 그러면은 예를 들면 B.print 데이터 이렇게 호출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A에 대해서도 A.print 데이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이 C 테스트 클래스의 멤버 안에 여기에 보면 m_n 데이터라는 게 들어있을 텐데, 여기에 들어있는 어떤 값을 출력하는 게 이 프린트 데이터 함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m_n 데이터라는 값이 A의 것과 B의 것이 각각 개별적으로 m_n 데이터죠. 각자 따로 갖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따라서 프린트 데이터를 호출했을 때 출력되는 값이 A는 A 거, B는 B 거 각자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우리 처음에 이제 3장 처음에 배울 때 이런 거죠. A라는 걸 호출하는데 만약에 프린트 데이터다 이렇게 메서드를 호출한다면 이게 이제 C에서 C++로 넘어갈 때 이제 그 진화하는 코드에서 이런 식의 코드가 나올 거라고 그때도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프린트 데이터 메서드는 지금 우리 예제 짜는 거 보면은 얘는 지금 메서드가 파라미터가 전혀 없죠. 하지만 실제로는 마치 지금 이 코드처럼 여기 아무것도 없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A가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B가 B가 넘어가게 돼 있다. 이 소문자로 써야 되는데 B를 써야지.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히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히든 파라미터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가서 보자 이겁니다. 가서 보자. 책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가볼게요. 조금 더. 그래서 이 프린트 데이터의 m_n 데이터는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됩니다. this라는 포인터가 있는데 그거의 멤버를 따라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this라는 값을 한번 출력해 보자 이겁니다. 여기서 this라고 하는 값이 있을 텐데 얘가 뭐라고 나올까? 이렇게 뭐라고 나올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cout이 아니라 a에 대해서 프린트 데이터를 한번 호출해 보자 이거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b에 대해서 프린트 데이터를 호출해 보자. 근데 이게 출력을 해 보면은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이렇게 나온다. 아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리라 이제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이때 그 A의 주소가 출력되는데 그게 이거고요. 0018FF18이죠. 그냥 프린트 데이터를 콜했더니 거기 안에서 이렇게 디스 포인터를 찍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두 값이 0018FF18, 0018FF18 똑같죠? 그 다음 00 찍었는데 이거는 뭐 이 두 줄이 찍은 거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디스 포인터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C++에서 코드를 이렇게 쓰지만은 실제로 메모리가 어떻게 날아가냐면은 여기 %A가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물론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안 해도 실제로 이렇게 넘어간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F9 브레이크 포인터 걸고 B 쪽에서도 좀 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진입할 때도 걸어 볼게요. 그러면 확인을 좀 해보자. F4키 눌러서 디버그 모드로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A의 객체가, 그러니까 C 테스트 클래스 인스턴스인 A가 선언됐죠. 그래서 %A라고 입력을 해보니까 여기 나왔어요. 0018FF18이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F10을 다시 눌렀더니 일로 넘어가겠죠, 이제. 그럼 이 안에 들어왔을 때 디스 포인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 대고 제가 this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랬더니 이 두 개의 값이 어때요? 같게 나왔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때 가리키는 거는 이 this는, 근데 재밌는 건 이 this가 어디 들어있느냐는 건데, 이게 0018FF18이죠? 그죠? 요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this를 한번 쳐볼게요. this를.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오는데, %this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표현이 안 되죠. 이거는 표현이 안 되는데, 왜냐면 이제 디스 포인터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주소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하는 건데, 요걸 확인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여기 쓸데없이 제가 지역 변수인 여기 A 같은 걸 하나 선언해서 5로 초기화해 놓을게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자, 이 %A의 주소는, 자, %A의 주소는 0018FF18이에요. 그래서 F키 눌러서 한번 다음 브레이크 포인트로 넘어갔더니 일로 오죠. 주소창에 %A라고 입력을 하면 이때 A는 이거죠. 또 보시는 분이 헷갈릴라나? 하여튼 뭐 이때 A는 이거죠. 메인 거랑 헷갈리지 마시고. 그러면은 여기에 디스 포인터가 있는데 헷갈리겠다. 여기를 A라고 안 하고 제가 로컬이라고 그럴게요. 로컬.
이렇게 로컬 지역 변수. 다시 한번 가보면은 그 로컬 변수가 있잖아요. 이게 그 제가 이제 앰퍼샌드 로컬 쳤더니 여기 5가 들어있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그 메인 쪽에 선언된 테스트 클래스의 객체 A의 인스턴 주소는 0018 FF18이죠. 이게 디스 포인트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위치 있죠. 이 위치에 이게 0018 FF18이잖아요. 여기 값이 이게 디스 포인트예요. 그 디스가 가리키는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디스 포인트의 메모리 주소가 되는 거고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이 이거니까 따라가면은 00FF18이죠. FF 쫓아가서 18이죠. 여기죠. 여기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거를 한번 다시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 F10 넘어가서 쭉쭉쭉 넘어가면 B로 가겠죠. 그러면 B 쪽에서 B의 주소가 이번엔 얼마가 나왔느냐? 앰퍼샌드 B 했더니 얘는 0018 FF0C 나왔어요. 여기서 또 넘어가 보면은 여기서 넘어가 봤더니 이번에는 디스 포인터가 일단 얼마냐? 0018 FF0C가 나왔죠. 당연한 거죠. 이렇게. 근데 그것 역시 어떻다? 여기 메모리 안에 이렇게 들어있죠. 네, 그대로 보이죠? 이렇게. 아무튼 디스 포인터는요. 비주얼 스튜디오, 비주얼C 컴파일러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지역 변수 형태로 이 안에 들어있어요. 다만 이 값이 언제 초기화되냐면 이 메서드가 콜될 때 이때 멤버 접근 연산을 통해서 그 대상체가 기술되는데 이 객체의 주소로 이 디스 포인터가 초기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메서드를 작성할 때 여러분 염두에 두실 거는 이 함수 불릴 때 실제 객체의 주소가 매개 변수로 넘어온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이 어떻게 될지 컴파일러 제조사마다는 다른데 일단 MS 비주얼 스튜디오는 비주얼 C는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스 포인터. 그래서 그런 정도로 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 디스 포인터를 잘 이해시켜 드리려고 3장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그렇게 넘어가는 코드 C에서 C를 불러 그런 코드를 좀 보여드렸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문법들이 있는데 좀 넘어가고요. 자, 요 디스 포인터에 대해서 한번 찍고 갑시다. 질문 있으세요? 자, 디스 포인터에 대해서 질문 있다. 에? 이 디스 포인터에 대해서 혹은 질문이 있다. 예. 없으신 거예요? 예. 일단 또 3초 딜레이가 있다 보니까 좀 확인을 좀 하고. 예, 여기서 대해서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디스 포인터? 네, 넘어갈게요. 네, 질문이 있으시면, 네. 캐삭방님? 생성자처럼 안 불러도, 디스 포인터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생성자처럼 자동으로 결정 납니다. 이 결정과 관련해서 여기에다 대고 프로그래머가 개입할 수 있느냐? 안 되죠. 절대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디스가 숨어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냐? 생성자처럼 안 불러도 그렇죠. 이거는 자동으로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생성자라든지 소멸자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자동으로 결정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한마디로 이제 언어의 문법이죠. 문법인데 암기 대상이죠. 이런 거는 이제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암기 대상입니다. 다만 이해를 하려면 왜 이렇게 할까를 질문한다면 그건 이제 이해를 우리가 하기 위한 논의 대상이 될 텐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그냥 외워두시면 그래서 보통은 객체 자신을 가리키는 포인터인데 메서드, 멤버 함수죠. 거기에 이제 지역 변수 형태로 접근할 수 있는 히든 파라미터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합니다. 정의를 합니다. 디스 포인터를. 자, 답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러시면은 네, 일단은 여기까지. 요거는 스무디님 방금 오셨는데요. 디스 포인터는 L밸류인가요? R밸류인가요? 질문을 하셨는데 디스 포인터는 확실하게 얘는 R밸류죠. 얘는 R밸류라고 해야 맞죠? 왜 그러냐면 이 디스 포인터는 수정 불가예요. 물론 메모리를 직접 조작한다면 가능하겠지만은 문법적으로 그렇다. 문법적으로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이런 거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메서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디스 포인터가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디스 포인터에다 대고 예를 들면 0x 뭐 0018 ff18 이딴 거 집어넣을 수 있냐 이거죠. 이제 여기다 대고 C 테스트 클래스에 대한 객체에 대한 거라고 이렇게 강제 형식 변환을 한다 하더라도 요건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죠? L밸류라고 나오죠. R밸류. 그러니까 R밸류이기 때문에 네, L밸류 위치는 못 가는 거죠. 네, 명백하게 이제 R밸류다. L밸류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는 포인터는 포인트인데 콘스트예요. 예, 포인트. 상수화된 포인터입니다. 절대로 네, 문법적으로 이 얘기 나왔으면 문법적인 거죠. 답변이 됐어야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메모리가 있으니까 조작하려면 조작할 수는 있어요. 가능은 합니다. 근데 언어 수준에서 코드 수준에서는 안 되고 네, 해킹해야죠. 해킹하면 뭐 답변이 됐어야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신가요? 디스포인트에 대해서 네, 그러면은 네, 넘어갈게요. 교재에서 안내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건 뭐 강의 대상이 아니라서 뭐 언급만 좀 할게요. 실습과제라고 책에 돼 있는데 이거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제 책이 다른 C++ 책과 다른 점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절대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이거는 문법에 대한 이해 우리 배운 거 있죠 앞에서 그걸 다 써먹어야 돼요 여기서. 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막 쓰면 해놨으니까 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 써놨으니까요. 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 써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네, 참고해 보시고 참고해 보시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렇게 네, 이해를 하시면 이거 실습을 반드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안에 지금 뭐해라 써 있는 것의 내용은 당장은 C++ 코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한다라는 것만 먼저 좀 잘 알고 가시면 되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예제를 하나만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확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실습하실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담아놨으니까 꼭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상수형 메소드 얘기를 하자면 특이하게도 C++은 특히 멤버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콘스트 키워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맨 뒤에 쓸 수가 있는데 이거를 쓰시게 되면은 이 멤버 변수 안에서 값을 읽을 수는 있는데 쓰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디스포인터 갖고 설명하자면 디스포인터가 가리키는 대상이 상수가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에러가 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거기에다 쓰기를 시도하는 한 메서드를 불러버리든 단순 대입을 하든 하여튼 변화를 야기하게 되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뭐 실습 과제를 하면서 이제 설명이 돼 있는데 뭐 뮤터블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멤버 다중정의 뭐 앞서 배운 것들을 활용한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3장은 좀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런 내용들은 그 다음 이제 정적 멤버 이야기가 있는데
요거는 할 말이 또 좀 많죠. 네, 할 말이 좀 많으니까 많지만 또 그냥 일단 가볼까요? 정적 멤버라는 거 별거 없고요. 선언하실 때 이렇게 스태틱이라고 선언을 하시는 건데 이 정적 멤버라고 하는 건 일단 뭐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냐면 네, 정적 멤버라고 하는데 이 정적 멤버로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그러니까 전역 변수나 아니면 이제 그 함수 같으면 이제 전역 함수가 되겠죠. 이런 전역 함수 같은 걸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겠어요. 그러니까 멤버는 멤버인데, 그러니까 특정 여기서 멤버라는 건 당연히 어떤 클래스의 멤버가 되겠죠. 멤버이기는 한데 실제로는 얘가 이제 정적 멤버는 뭐하고 전혀 관련이 없냐면 인스턴스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인스턴스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C 테스트 클래스 인스턴스인 A다라고 해서 이 A에 대해서 만약에 정적 멤버가 있다. 그러면 그걸로 A 점 찍고 어쩌고저쩌고 접근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메서드 내부에서 이런 디스 포인터 같은 걸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멤버랑 연결돼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정적 멤버라는 건 그냥 전역 변수나 전역 함수다. 그런데 그냥 소속이 이 안에 껴들어간 것 뿐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회칼님이 인스턴스들의 전역이냐라고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좋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 클래스에서 이제 이걸 퍼블릭으로 선언을 해버리게 되면 인스턴스의 전역이라기보다 그냥 전역이 돼버려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은 네, 네, 사실상 그런 것들은 뭐 네, 그렇죠. 기니리리님 메모리 자체를 인스턴스니까 특히 변수 같은 거는 이제 정적 데이터 섹션이라고 하죠. 데이터 영역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겠죠.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논해 보자면 이 선언도 재밌어요. 변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스태틱이라고 선언을 하잖아요. 그 정의 같은 거는 바깥으로 또 이렇게 빼야 돼요. 안쪽에다 넣으면 안 돼요. 생성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그냥 전역 변수에서 쓰는 거 보면 이게 보통 이제 정적 멤버 같은 거 언제 많이 쓰냐면은 전역 변수를 쓸 건데 그냥 무소속 전역으로 놔두기 뭐하니까 글로벌 네임스페이스 주지 말고 클래스 안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그런 관리적인 이유로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객체가 몇 개가 생성됐나 계수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어쨌거나 이런 게 가능하다까지만 알아놓으세요. 이런 게 가능하다까지만. 그래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그 C 언어도 그렇고요. C 언어에서도 그렇고 C++도 마찬가지고요. 이른바 정적인 멤버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고민 내용이 뭐랑 비슷하냐면 전역 변수 쓰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전역 어쩌고 저쩌고 애들하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특히 정적 멤버 중에 정적인 데이터 변수들 있죠? 그러면 이런 거 이제 변수잖아요. 그런데 이 변수가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 정적 변수를 중심으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이 문제가 생겨요. 동시성 문제를 야기한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시성 주제는 뭐냐면은 이제 요거죠. 보통 멀티 스레딩이죠. 멀티 스레딩과 관련해서 문제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왜냐면은 여러 스레드에서 이 변수를 중심으로 병목 현상이 날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레이스 컨디션이라든지 데드락이 난다든지 뭐 이상한 현상이 나오는 게 이제 많죠. 그래서 정적 변수를 쓰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 제한적으로 쓰시는 건데 일단 전역 변수 자체는 C++에서는 웬만하면 안 쓰시는 게 좋겠고 꼭 써야 한다면 정적 변수로 대체하는데 이때 꼭 고민해야 될 게 멀티스레딩과 관련한 문제, 동시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이걸 반드시 이걸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우리 또 채팅창에 스무디 님이 쓰셨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정적 변수를 어떤 스레드마다 스레드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 교육에서 스레드를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이게 실행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이거마다 메인문 하나씩 들어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쉬운데 이 스레드마다 거기에 전장되는 스택 영역이 있죠. 어떤 여기에 어태치되는 그 로컬 영역이 있어요. 로컬 메모리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스레드 로컬 스토리지라고 하죠. 그래서 약자로 이제 TLS라고 불러요. 그래서 TLS를 적용시켜서 이 동시성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이 났으면 이런 게 등장했겠어요. 그러니까 정적 변수 쓰는 거는 좀 깊이 좀 생각을 하고 이걸 꼭 써야 되는 건가? 이걸 꼭 써야 되나 내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근대에 들어와서는 과거에는 CPU 하나가 클럭 속도가 이제 올라가는 방식으로 이제 성능 개선을 했는데 지금은 속도를 올릴 때 주파수를 올리는 게 아니고 이거 아니죠? 이제는 뭐냐면 이제 코어가 있으면 그 개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것의 어떤 성능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병렬 처리라든지 이 병렬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동시성의 일부인데 이런 걸 중심으로 동시성을 중심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이제 일반화 됐죠. 그래서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게 맞다.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 스태틱은 걸림돌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이 동시성 문제를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 생각을 잘하고 쓰시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뭐 간단한 인티저 변수 하나 정도야 뭐 큰 문제는 없을 수 있는데 뭐 객체가 돼 버린다든지 그게 클래스가 된다든지 이러면은 얘기가 아주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여기서는 요 정도로 설명을 할게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가 전역 변수 얘기를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정적만부를 써라요. 이럴 때는 딱 이때만이에요. 이때만. 네? 그러니까 가장 흔한 사례고 이거 빼고는 네, 안 되죠. 그 외에는 쓰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3장이 드디어 끝났네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3장에 대해서? 네. 3장에 대해서 네, 질문 있으신가요? 3장이 좀 내용이 많았죠? 네,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일단은 네, 녹화를 중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